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라는 이야기죠. 종전에 보금자리론하고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 특별히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외가 뭐냐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소득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중도 상한 수수료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주택가격 9억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4% 고정금리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문십답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부담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은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9억이라는 것은 KB 시세입니다. KB 시세고요. KB 시세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신규 분양주택인 경우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분양가격이 부적절한 경우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LTV, DTI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 최대 70%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LTV라는 것은 담보 인정 비율이죠. 집값이 10억이면 최대 70%라고 하면 7억까지 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최고 한도가 5억입니다만은 그럼 5억짜리라면은 57, 35, 3억 5천 대출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DTI 최대 60%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득의 60%까지 만약에 5천만 원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 6, 30, 3천만 원 1년에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벌어가지고 다 대출 갚는 데 쓰면 안 되겠죠.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DSR이라는 것은 뭐 카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모든 대출을 다 포함시키는데 DTI만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중 주택대출담보금리보다는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젊은 사람의 경우 5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뭐 우대금리가 있고요. 평균금리가 있는데 거의 4%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처음에 내 집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 대출 상환하는 것, 그리고 전세금 반환하는 것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만 가능하죠. 오피스텔이나 상가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뭐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죠.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합니다. 네,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요. 향후에 또 연장할지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예, 이용 가능합니다. 이 디딤돌 대출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5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한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도 가능하죠.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연봉 이하여야 하고
LTV 70%, DTI 60%, 그리고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5천까지만 적용됩니다. 자산도 5억 6천만 원, 5억 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에서 3% 정도 허그 주택 도시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게 디딤돌 대출이 가장 좋은데, 만약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가격 판단 기준입니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에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인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금매 KB 시세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매 8억짜리를 매수하게 되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KB 시세가 우선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KB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금매로 8억에 9억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KB 시세가 9억이 넘는다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세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분양가액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300세대 미만이거나 또는 대출 실행일이 사용승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B아파트, 즉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도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대출 불가능합니다. B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을 하되 자주 대출받는 사람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째,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이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나요? 차주, 즉 대출받는 사람 본인 소득 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충분한 대출 한도, 즉 DTI라는 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는 거죠. DTI라는 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대금리 적용받는 것은 저소득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되죠.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인데요.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했는데 둘 중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그리고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즉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9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이 9억 이하는 35%밖에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시간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